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진가 이성일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죠. 일이 좀 꽤 있었습니다. 일단 제 생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 좀 처리하고 그러느라고 좀 시간이 좀 꽤 걸려서 지금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사진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와 렌즈라는 것이 말입니다, 들고 나가서 피사체를 보고 그 피사체를 향해서 셔터를 누르고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게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셔터를 누르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준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바로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게 뭐냐면 원칙입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촬영하는 그 행위에 대한 원칙을 하나를 꼭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 원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무슨 원칙을 세우라는 것이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을 하나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이전에 제가 살던 곳이 바로 의정부입니다. 이 고양시에서 멀지가 않죠. 그 의정부를 가면은 카메라점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내가 필름으로 촬영한 사진을 인화도 해주면서 그리고 카메라와 렌즈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력으로 캐논을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잠시 어떤 카메라를 썼느냐면요, 바로 이 니콘 F4를 썼었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이 지금도 어렵지만은요, 필름을 쓰던 그 시절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깝깝해 가지고서 그 DP점을 한번 놀러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필름 인화한 걸 이제 잠깐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하고서 봤더니 지금 현재는 아마 이런 사진 찍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죽어도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반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말하는 게. 툭툭 던지듯이 얘기하면서 상대방 그 감정을 그냥 긁어버립니다.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분도 나쁘고 그랬지만은 좀 참았죠. 왜? 모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갖다가 무시를 해버리면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사진을 배우려면 뭐를 먼저 배워야 됩니까? 이러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노출과 구도와 초점이다.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세 가지를 해결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카메라를 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렌즈 사용법도 그렇게 숙달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노출, 구도, 초점을 한꺼번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딱 생각을 한 게 뭐였느냐면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고 딱 물어봤더니 이 양반이 아마 저한테 그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 좀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하는 얘기가 노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 가장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딱 왔느냐면요, 의정부에서 포천시를 넘어가려고 하면은 축석고개라는 큰 고개를 넘어갑니다. 아마 포천시 가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본도로 말고 옛날에 산 쪽으로 꼬불꼬불 나 있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쪽에 이제 가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그 일대를 촬영을 하는데, 근데 또랑 옆에 이제 이른 봄이 돼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풀들이 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우산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왜 그런 우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산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빨간색, 노란색, 여러 가지 색깔로 싹 뒤덮여 있는 우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산을 갖다가 또랑 옆에 약간 풀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니콘 E F4의 노출 보정이 말입니다, 3분의 1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로에서 플러스 3까지 3분의 1단으로 그냥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3까지 3분의 1 스톱으로 몽땅 다 찍어버린 겁니다. 그 노출 보정에서 이제 촬영한 그 사진을 보니까 뭐 다 다르더라고요. 뭐 당연히 노출 보정 줬으니까 그 노출 상태가 다 다르게 나올 거 아닙니까? 밝아지는 것도 있고 어두워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아예 그냥 그 돈 아낄 생각 안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동안 촬영을 하고 다녔죠. 참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필름값을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서 연구를 했죠.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변한다. 어느 정도 선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변한다.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이제 촬영을 다니면서 노출 보정을 하면서 노출만 그냥 줄구장창 배워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도 하나 제가 발견을 한 게 뭐냐면은 특히 아침에 이제 해가 떠오르는 일출사진 같은 경우 말입니다. 마이너스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플러스 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마이너스 쪽에서 뭐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는 3분의 1이나 3분의 2만 딱 찍고 플러스 3까지 찍다가 이게 너무 필름 양도 심하고 변하는 수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3분의 2로 줄였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광선 상태와 그리고 전체적인 빛의 양,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변한다는 것이 차츰차츰 이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어느 정도 선에 익힌 거에서 건너뛰는 단계가 생겨요. 그러면서 점점 근사치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몇 년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요. 이 노출 상태 딱 보면 노출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한 방 찍어요. 보정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에 디지털 같은 경우는 뭐 돈이 안 들어가니까 막 찍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파일 하나하나를 컴퓨터에서 다 꺼내가지고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은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시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비용을 줄이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것이 좋고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떤 거를 만들었느냐면요. 바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출 보정을 이제 체크하고 이제 쓰고 이러는 건데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기록도 남기고 이러면서 배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제가 이 노출 보정이나 아니면 기록의 중요성을 제가 언젠가는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듯 여러분 이게 뭔가 하나를 타켓을 하나 딱 잡으세요. 내가 노출이면 노출, 구도면 구도, 아니면 초점이면 초점. 이게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그 노출 보정을 얼마를 배웠냐면요. 약 한 2년 반에서 3년 동안을 그 짓을 하고 다녔어요. 노출 보정 배우는데 2년 반 걸렸으니까 구도, 초점 이거 다 배우려면 7년 반이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 노출 보정을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구도를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초점도 신경을 쓰게 되고, 이 노출 보정을 약 한 100이라고 봤었을 때, 이 100이라는 걸 딱 배웠었을 때, 초점과 구도가 약 70% 정도는 따라 올라와 있어요. 하나를 거의 어느 정도 내가 능숙하게 다루게 되잖아요. 나머지 시간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를 채우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이 가서 그 살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책 없이 나가셔가지고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다니잖아요. 사람 지쳐서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느냐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결과물이 나와주지 않으면은 사람이 자포자기를 하게 돼요. 그 자포자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모든 실패의 가장 시작 단계는 자포자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봐요. 아유, 힘들어. 이게 자포자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말에 현혹이 되지 마시고 내 나름대로의 뭔가의 기준을 세워가지고서 나는 지금 내가 실력이 딸리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가 부족하니까 이게 나는 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이 걸렸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거기서 붙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으면 확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의 큰 고개가 나와야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근데 룰루랄라 가다가 고갯길을 딱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올리려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러나 고갯길을 먼저 보고 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동차에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속도를 붙여가지고서 그 가속도를 꾸준히 유지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이런 하다못해 자동차 운전을 해도 이런데, 또 하나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작품이 나와주는 것이 좋은 게 또 뭐냐면요. 비슷한 상황을 본인이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내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처리를 했지. 그러고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의 자신의 능력을 또 한 번 거기다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자신감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구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30이나 이 정도의 선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30에서 50 넘어서 70, 80 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80 넘어서 한 100 정도를 딱 지나게 되지 이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자기가 150까지 끌고 오잖아요. 150에서 300 가는 거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뭔가의 성취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라도 해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왜? 여기저기 하고 다니잖아요. 자기의 적성도 모르고 자기가 뭐에 강점이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한 가지라도 이룩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단계가 저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이라는 거 최소한 한 가지 정도만이라도 분명히 세우시고 그 원칙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건 남이 뭐 그거 쓰고 다닌다고 초짜라고 하건 뭐 그런 거 신경 쓰시지 말고 그거를 그냥 끝까지 밀고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께 효과가 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